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 스무과의 거장 김호석 작가가 5.18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항쟁의 발원지 전남대에서 열었습니다. 김호석 작가는 역사적 사건인 5.18의 의미를 작품에 담는 것은 예술가의 숙명이라고 전시를 여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석 작가에게 5.18은 열지 못하는 신주함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 그림은 차마 열사들을 마주볼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복도에서 교련복을 입은 채 숨진 두 고등학생.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학생의 주검 옆에 반쯤 베어 먹다만 단팥빵이 44년의 시간을 넘어 생생한 슬픔으로 화폭에 담겼습니다.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피가 흘리면서 쥐들이 수없이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도청과 바다가 모습이에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농부가 마당에 던져두고 간 낫은 주인을 기다리다 누런 녹이 슬었습니다. 지난해 5.18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의뢰받은 김호석 작가는 1년 동안 몸소리쳐지는 고통과 슬픔, 희생자의 숭고함과 살아있는 자의 고뇌를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21점의 신작과 8점의 기존 대표작이 5.18 항쟁의 발원지인 전남대에 전시됐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전체를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함께 5월과 함께 해야만 그림이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작품은 실패해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 작품은 흰 종이와 검은 붓자국뿐인 흑백의 세계입니다. 김호석 작가에게 검은색은 죽음과 슬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면과 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라 떨어진 잎으로 뒤덮인 대나무 숲에 죽순이 다시 올라오고 쭉 뻗은 대나무들이 짙은 숲을 이루는 그림으로 김호석 작가는 이번 전시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 MBC가 소년이 온다와 관련한 한강 작가의 특별 인터뷰를 편성해 방송합니다. 이번 특별 인터뷰는 지난 2020년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강 작가와 신형철 문학평론가가 나눴던 대담을 편집한 것으로 소년이 온다의 집필 배경,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한강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강 작가의 특별 인터뷰는 내일 아침 9시 40분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어제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 의원들의 국정감사 이모저모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보수신문의 칼럼 등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고려, 이조 이런 중전마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직천무무 아니냐.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감사에서는 농협몰에 삼겹살 가격이 민간 온라인 기업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 비용도 비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도축 돼지 가격과 농협몰 판매 가격의 차이도 1,755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 장비 9종을 갖추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도 인프라 구축은 고사하고 진짜 기본적인 필수 장비조차 단 한 종도 없다는 것이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전남도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남도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 전남 교육에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에 열렸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교육 현장. 여기에 다문화 학생 증가, 갈수록 커지는 교권과 학생 인권 논란까지. 전남의 교육은 다양한 도전을 맞닥뜨렸습니다. 여수를 방문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한 자리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 여수에서 열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2030 미래교실을 본격적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이런 2030 교실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겠다고만 하면은 한 100개 정도를 지금 학교로 설치를 할 겁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공생이 몸이 배도록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키는 더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감소와 시설 노후 문제가 큰 지역 원도심 교육 환경을 두고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투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여기 여수는 여기 여수시하고 공동으로 복합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입시 대책을 묻는 학부모 질문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인 제2파이널을 통해 수시와 정시를 모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곡성 옥과와 석복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과 법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영광을 방문해 서두르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더 큰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항과 서정의 시 세계를 넘나든 조태일 시인의 25주기를 맞아 고인의 고향 곡성에서 문학축전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인의를 쓴 박석준 시인이 제6회 조태일 문학상을 수상했고 지역의 많은 문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예술혼을 기렸습니다. 또 조태일 시인이 창간을 주도한 시 전문 월간지 시인이 고인의 25주기를 기념해 5년 만에 복간됐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생명에 대한 경외를 시로 노래해온 나종영 시인이 새 시집 무렴의 노래를 펴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무렴을 제목으로 올린 이번 시집에서는 사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불이한 사건들에 대한 분노를 담은 80여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나종영 시인은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순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보성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 부의장도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5 문화예술 지원사업 통합 공모 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과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등 220여 개 단체와 개인에게 20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비가 그친 광주와 전남에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